오메가3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되도록 영양제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그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판되고 있는 영양제 제품의 경우 뭐로 만드냐? 거의 대부분 생선 기름인 어유로 만듭니다. 근데 이 어유가 문제예요. 요즘 해양 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메가3 지방산까지 이제 이행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제조 과정 중에서도 그 오메가3 지방산이 그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오메가3 지방산이 그 약한 게 있거든요. 그 공기, 뭐 광선, 무슨 열 같은 데 접촉하면은 변질될 수가 있는데 제조 과정 중에서 이런 데 접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추출할 때 그런 경우 산패가 촉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통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변질되기가 쉽고. 이렇게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든가, 뭐 오염되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영양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독성 물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자, 이런 분들이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오메가3 지방산 이제 생선 기름으로 만드는데 이게 어유를 이제 추출할 때 어떤 생선을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자연산 생선을 쓴다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양식 생선을 쓰거든요.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양식장이 그 육지에서 가까운 근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까운 바다다 보니까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에 더 많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양식장은 자연 상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물고기들이 그 여러 마리가 생육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항생제가 이제 이행이 되는 거예요. 제품에까지. 오메가3 제품에까지. 그리고 또 이제 사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대개 품질이 나쁜 사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품질이 나쁜 그 사료에는 또 필연적으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료 첨가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식장에 따라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류에서 추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대개 이제 귀한 것일수록 아주 그 취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래요. 오메가3 지방산이 딱 그렇습니다. 무척 귀하고 중요한 영양소지만 아주 취약해요. 쉽게 변질되든가 뭐 산패되든가 그래요. 그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이제 분자 구조를 알면 되는데 그 분자 사슬에서 아주 취약한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위를 전문적으로 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변질은 이중결합에서 일어납니다. 산패도 그렇고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지방산 가운데 이중결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쉽게 변질되는 건데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되면은 발암성이 아주 강한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 그 다음에 과산화물, 그 다음에 알데히드 화합물, 뭐 활성산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되도록 영양제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들깨, 아마씨, 견과류 같은 거.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죠. 아마씨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귀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공식품의 어떤 특정 영양분을 첨가해가지고 영양분 함량을 확 높인 제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때 영양분을 첨가할 때 어떤 영양분을 첨가할까요? 천연영양분 첨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합성 영양분을 첨가를 해요. 가공식품의 합성 물질을 일부 첨가해놓고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미국의 뉴욕대학교 영양학 교수 마리안 넥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양학의 문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뺐고 식사에서 음식을 뺐고 그리고 삶에서 식사를 뺐다라고요. 그런 품주에서 생겨난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 기능성 식품, 즉 영양 강화 식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기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타민 제품도 이제 라벨이 있죠. 가공식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벨에 덮인 글귀들이 더러 소비자들을 혼선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적절하지 않은 표기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표기한 경우. 대표적인 게 천연이라는 표기가 있는 거예요. 천연이라는 표기. 그래서 소비자들은 천연이라고 표시했으면 다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들여다보면 합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표기 누락의 경우입니다. 표기 누락. 그 영양 보충제는 그 식품 첨가물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물질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는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ADHD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 선수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 금지 약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기도 또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가 이제 과장 표시입니다. 효능을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제품인 것처럼 그 표기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 강화 식품 같은 거, 기능성 식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예. 영양보충제에 들어간 첨가물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양보충제의 그 형태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그 정제 형태죠. 타블렛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립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캡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게일 같은 형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성분해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게 충전제나 고착제, 부영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 소화기 내에서 소화가 잘 녹도록 하기 위해서 분해제 같은 걸 쓰고요.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나 향료 같은 거. 또 이제 그 구성물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나 안정제 같은 거. 또 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소나 코팅제 같은 거 꽤 많아요. 또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공장에서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마제나 윤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